네, 이번에는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6월에도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또다시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6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5월 회의 때보다 인플레이션 환경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이후에 단기 통화정책 기대치가 변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 투표권이 있는 11명의 FOMC 위원 가운데 10명이 75bp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50bp 인상을 지지했던 인사는 캔자스시티의 여는 총재죠. 에스더 조지 총재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 의사록의 문구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신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은 어쩌면 연준이 실제보다 경기 상황을 좀 낙관하는 게 아닐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분기에 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미국의 GDP 성장률, 2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의사록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의사록이 작성된 시점이라는 것이 미국의 2분기가 다 끝나기 전인 6월 15일이었고 그때까지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했다는 점은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6월 FOMC가 끝난 뒤에 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주요 기관들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미국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치를 수정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는 성장률 예측치를 6월 말보다도 더 낮춰서 현재 최신 기준 7월 1일 기준인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도 있습니다. 아직 이 GDP 속보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6월에 연준의 전망과 실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어쩌면 연준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경우, 그러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연준이 앞서서 밝힌 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지속 기조를 좀 민첩하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용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통화정책 고삐를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한편에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대체적으로 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경로는 7월 75bp 인상입니다. 7월에도 FOMC를 통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연방 선물금리, 기금금리 시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오늘자 기준인데 이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은 현재 92.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월가의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이 경기를 낙관할 수 있다, 시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에서 이 공매도가 조금 주춤했나 싶었는데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 기술 기업에 대한 공매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점점 저점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돈의 흐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데이터를 먼저 보면요, 6월에 미국 공매도 잔액이 200억 달러 늘어났는데 증가액 자체는 한 달 전인 5월보다 4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겁니다. 5월에는 미국 공매도 잔액 증가분이 61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공매도가 아직 여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해당 종목군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 잔액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 액수만 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기준인데 메타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과 같이 이 기존의 빵주로 불렸던 주요 기술주들이 이들에 대한 이 공매도로 이 관련 세력들이 198억 달러의 이득을 지금까지 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S3 파트너스의 집계고요. 왜 이들 기술주들에 대한 공매도는 여전하느냐에 대한 문제, 또 왜 주요 기술주에는 이 공매도가 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최근 3년 동안의 이들 기업의 주가 그래프에서 답 혹은 공매도 논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하락장을 겪으면서요, 미국의 대형주들이 한 절반가량이, 미국의 이 유명한 종목들의 절반가량의 주가 흐름이 지난 2020년 2월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6월에 공매도 잔액이 좀 늘어난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P라고 불리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주가 수익 비율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P가 지금 94배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공매도 잔량으로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저점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점이 주요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